welcome back. This is 하버드 가자 6번째, right? 하버드 가자 6.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되새겨 보면은 이제는 한 example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늘 쌤이 무슨 렉처를 준비했냐면 쌤이 지금 얘기했던 육각형부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공보다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 그치? 그리고 또 새로운 육각형 제시를 하면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좀 진정성으로 하버드 학생 혹은 명문대 학생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정말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는데 요쯤 되면 이제 중간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예시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예시, 실제 예시거든. 실제 에릭쌤, 에릭쌤의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오케이? 자, 하버드 가자. 에피소드 6, 오케이? 제이라는 학생이 있어. 이 친구가 IB 2개 플러스 많은 명문대 대학에 합격이 됐어. 정확하게는 어떤 학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it's because it's very, it's very private, information. I wanna at least, not open too much about her, but again, still, I can talk at least certain things, right, to help you understand what this is, right? Anyways, 이 친구는 쌤이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고,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친구들이 많고 또 되게 꼭 알려주고 싶은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I want to focus around this example of Jay, right? 이 Jay라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자, 일단 좋은 학교, 그치? IB 2개 됐고 명문대학교도 붙었지. 오케이? 그래서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해볼게. Jay라는 학생, 이 친구는 정말 진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친구야. 부모님은 전문직이어서 뭐 학업도 뭐 엄청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업이라는 건 이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친구가 국제학교를 다녔고, right? private boarding school을 다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나 이런 능력이 됐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대학 때까지만 도와준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신 그 전까지는 풀 서포트를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뭐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 같아, 그치? 뭐 언제까지 도와주니, 그치? 나중에 뭐 대학 나와서 사회 뭐 우리가 직업을 찾고 아니면 뭐 파운딩으로 해서 스타트업 하고 whatever it is, right? 그때 뭐 렌트비 내주니, 뭐 그치? 뭐 I mean, come on, we have to graduate from being dependent, okay? Right. So it's a very typical case, in my opinion. 굉장히 안정적인, 그치? 안정적인 가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그냥 it's very typical, right? typical 했던 뭐 컨설팅이라는 걸 하는 친구가 대부분 그러겠지. typical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 제이가 학업에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활동이나 큰 목표는 없었어. 노력은 했지만 목표는 조금 없었던 친구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친구였던 것 같아. 우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할 때는 되게 잘할 것 같은 친구인데 왜 그동안 활동이나 뭔가 목표가 없었을까? 그냥 그저 학교 생활에 노력을 했어요.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건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렇지? 숙제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이랬던 친구야.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그렇지? 물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좀 있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반 정도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크고 되게 이제 우물 안에 이제 던져가지고 인터내셔널한 곳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되게 모순적이긴 해.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국제학교를 다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를 가서 다른 그래도 이제 이런 문화나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친구 까는 거 아니야. 이 친구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쌤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뭔가는 하고 싶었어. 근데 또 명문대는 가고 싶대. 명문대는 저 진학하고 싶어요. 뭐 아이비는 아니었어. 애초에 아이비 학교를 지향도 안 했고 아이비를 원하지도 않았어. 아이비가 뭔지도 몰랐고. 다만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아는 곳, 내가 들어본 곳,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학교가 되면 좋겠다. 목표가 없었어. 목표가 없었어. 그래도 이해해. 다들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치? 또 쌤은 어떤 걸 잘해? 이거 다 갈아엎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내가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오케이 너 잘 걸렸어, right? 너 만약에 컨설팅 하고 싶으면 내가 너 완전 바꿔놓을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야.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굉장히 이 친구 되게 좋게 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온갖 유혹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뭐 같이 뭘 하자부터 뭐 실제로 이거 있었던 케이스인데 정말 뭔가를 만들어주겠다, 뭐 수상을 뭐 사면은 이걸 주겠다라고 했던 경험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던 친구인데 다 no. 차라리 대학 가고 안 가고 말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걸 안 했다고 해서 난 그 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너무 좋았어. Anyways, 다시 going back, right? 그냥 너무 보편적인 케이스야 보면, 그치? 솔직히 이런 보편적인 케이스긴 한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님, 그치? 어머님이랑 이 친구가 같이 쌤의 동영상, 예전에 동영상을 좀 올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 동영상 플러스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추천을 받았대. 개인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서 이 둘 다 나를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선생님이 있어. 근데 얘도 나 근데 옛날에 블로그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 와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근데 요즘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제 나를 이렇게 다양하게 좀 알아서 오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컨설팅이 시작이 된 친구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제이랑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 제이라는 친구, 이제 쌤을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열심히 학교를 다닌 상태에서 왔던 친구. 이 친구랑 첫 번째 미팅을 하게 됐어. 오케이? 미팅을 처음에 하게 됐는데 이 처음 미팅은 항상 관심사, 그치?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친구의 모든 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with this too, there's I make something for all my students, right? 그래서 쌤이 제일 잘하는 질문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이 미팅할 때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네가 가장 관심 있는 문제 혹은 주제가 무엇이니? 문제 그리고 주제 중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이니?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즐겁니? Right?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나마 즐겁니? 예를 들어 실제 게임이라고 얘기했던 친구도 있어. 게임이라고 얘기했던 친구는 진짜 유니티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게 했던 친구가 있어. 진짜야. 게임을 유니티로 만들어서 게임 만들게 해가지고
진짜 옥스포드 간 친구도 있어. 근데 이것만 한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주제의 답을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이제 한 번으로는 좀 쉽지는 않고 여러 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여러 미팅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첫 번째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이 두 가지야, 쌤은. 그래서 이 제이 학생은 저는 학업 외에는 딱히 큰 관심이 없어요. 이 질문에 이 친구의 답은 딱히 없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관심사나 특별한 활동을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관심 있는 게 딱히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내가 아 그렇구나. 너는 아무것도 관심 없구나 라고 할까? 아니겠지. 집요하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오히려 좀 그냥 일상 대화를 해보면 주말에 뭐 하는지 뭐 어떤 유튜브의 기록을 본다든지 틱톡이나 아니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 보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뜨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할 때도 있고 정말 진짜 다양한 것 같아.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 이것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알게 되고 또 어렸을 때 어머님은 어떻게 이 친구를 바라보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나서 아, 너 관심 있는 게 있네. 너는 환경 진짜 real story, right? 환경 보호. 오케이? 요 관련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 지는 몰랐어. 얘는 잘 몰라. 얘는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더 맞는 맞는 그 정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얘기하면은 뭔가 그쪽으로만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쉽게 내가 어떤 거를 하면은 즐겁다, 내가 뭐에 관심 있다라는 걸 잘 얘기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 같은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아, 너는 그런 환경 보호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we came to the bottom or conclusion that she likes this, right?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90, 그 정도 사이에 왔거든. 그래서 이제 솔직히 10학년 정도에 왔어. 10학년 딱 beginning of the junior year. Sorry, beginning of the sophomore year, right? 10에 좀 왔기 때문에 early 10에 왔기 때문에 솔직히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시기였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좀 어렸을 때 오면 더 좋고 아니면 좀 이것보다 11학년에 온 친구도 있는데 이러면 그냥 할 게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한 10학년 때 와서 우리가 이제 환경보호 관심이 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이것부터 당연히 공부를 시작하겠지. 그치? 근데 나도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나도 해봤어. 그래도 아무리 같은 주제라고 해도 이 제이라는 학생이 갖고 있는 흥미가 그리고 열정적으로 덤빌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많은 것들을 내가 알아서 환경 보호라고 이런 결과를 내가 도출해냈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결에 맞기까지는 나도 환경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 친구도 공부를 안 할 수 없겠지. 같이 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한다라는 느낌으로 항상 나는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면 옆에서 같이 하는 게 가장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게 내 지금의 방식이기도 해. 내가 하니까 너도 하라. 그렇지? Anyways, 그래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3개를 구상을 물론 3개 이상을 했거든. 3개 이상으로 많은 걸 했지만 그래도 가장 significant, 되게 인상적이었던 3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서 내가 이 3가지 프로젝트를 얘기하기 전에 꼭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쌤이 이 제이라는 학생한테 이 프로젝트 3가지를 주기까지 정말 열심히 서칭을 하고 또 정말
같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화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find a mentor or find someone that you can trust. 너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같이 한번 이 혼자 하는 건 되게 힘들어. 외롭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간에 좀 말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쌤은 이걸 되게 믿거든. 물론 그냥 묵묵하게 혼자서 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던져놓는 순간 그게 그게 바로 제 책임감으로서 좀 트랜슬레이트 되는 친구가 많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얼른 멘토나 아니면 도움을 찾아서 지금 이제 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제이라는 학생의 배경과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이 친구의 그러니까 관심사를 바탕으로 도창적이면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3개를 구성했다라는 거 그거를 좀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게 그냥 막 랜덤하게 나온 건 아니야. 오케이? 자, 3가지를 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얘기해 줄게. 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좀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걸 했어. 일단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플라스틱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저차원스럽지만 중요한 거 하자. 그냥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 혹은 그냥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었어. 요걸 했어. 나는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도창적이고 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엄청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궁극적으로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이것도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제 한번 넘어가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쌤은 학생이 무언가를 했을 때 이게 진정성으로 입학사정관들한테 느껴졌으면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냥 4차원적으로 뭔가를 만들지 않아. 1차원적으로 저차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깔아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좀 1차원스럽고 좀 굳은 일들 있잖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굳이 저거 왜 써?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왜 저런 거는 안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잘 써.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너가 글을 잘 써. 난 글 아니면 아니래. 난 글을 무조건 써야 된대. 그러면 the first question I have is did you write a book? 너 책 썼니? 너 뭐 썼니? 너 뭐 블로그에서 네가 쓴 글들 한 20개 있니? 100개 있니? 그것도 없는데 네가 글 쓰는 걸 어떻게 좋아해? 그럼 네가 뭐 커믹 좋아해? 너 웃기는 거 좋아해? 그럼 너 커믹에 대해서 관련돼서 뭐 재밌는 글이라도 혼자 쓴 게 있니? 보여줘봐. 없어? 그게 진정성일까? 진심일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의 말만 믿고 너를 하여해야 돼? 내가 너의 말만 믿고 네가 글을 잘 쓴다고 내가 믿어야 되니? 네가 기껏 하나 우승한다고 해서 너가 진심으로 글에 대해서 뭐 뭔가 진심으로 난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게 똑같은 거야.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거를 했던 거야. 이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차원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걸 찾으면 돼.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친구한테 캠페인을 만들게 내가 한 거야. 왜? 이 친구는 캠페인을 만든 적은 없어. 크게 해본 적도 없지만 포스터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포그래픽을 다룬 적이 있어. 그리고 또 엄청 내성적이지도 않아. 먼저 말을 거는 것도 되게 좋아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말을 안 하고 또 먼저 말하세요 이게 아니라 let me talk, I'll talk first 이런 친구야. 그러니까 뭔가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딱 맞아요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학교랑 커뮤니티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을 해볼게요 라고 해서 이제 쌤도 그럼 이 친구한테 캠페인 계획을 같이 세워야겠다 해서 이제 그 계획서도 쌤이랑 같이 만들고 캠페인의 목표, 뭐 실행 방안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파악해서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 또 좀 더 나아가서 그 지역 학교와 협력도 하고 캠페인도 홍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려줘서 이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의 수도 한 몇십 명이었던 것 같아. 한 3, 4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서 이 제이라는 학생은 바로는 아니었던 것 같아. 한 2달 정도 안에는 지역 학교랑 협력을 해서 진짜 플라스틱 줄이기 혹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 이 캠페인을 위해 소셜미디어랑 그리고 학교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 적극적인 또 참여를 또 우리가 또 만들었던 것 같아.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캠페인 참여한 학생들 혹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 플라스틱 그 대체품, 그렇지? 대체품을 공개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교육을 하고 세미나도 열어서 정말 단순하게 그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뭐 세미나도 들어갔고 세미나 요것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미디어랑 게시판 그치? 미디어 게시판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들어갔고 뭐 게스트 스피커도 들어왔고 뭐 협력도 많이 했고 펀레이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요게 하나가 만들어졌던 거고 또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시작해서 이 제이라는 학생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캠페인이 이 친구가 이 지역에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캠페인 줄이기에 뭐 앞장선 친구 이러면서 작게 뉴스에도 소개가 되었던 것 같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경험을 통해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 캠페인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걸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리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껏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이런 걸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심플한 뭔가의 하나의 그 이벤트도 혹은 이제 이게 실제로 한 1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지만 여기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내가 이게 진짜 내가 하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내가 지역 뭐 작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곳에 실릴 수도 있고 뉴스에 실릴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실제로 플라스틱에 대해서 정말 어웨어니스를 알리고 줄이고 내가 임팩트를 줄 수 있구나. 작은 노력도 크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이때 느꼈던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바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한 달, 2달 정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케이 이제 바퀴 다 맞췄고 굴러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 시점에 두 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이 두 번째 프로젝트의 이름은 Guardians of Earth라고 해. Guardians of the Earth. 혹시 좀 이름이 familiar or Guardians of the Earth. Sorry. 그리고 요거를 dron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 protection. 이 Guardians of the Earth는 다들 알지? Guardians of the Galaxy, right? 이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내가 Guardian of Galaxy가 TV에서 방영이 되고 있었어.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그냥 오케이 이거다. Guardians of the Earth.
갤럭시 빼고 Earth로 넣고 거기다가 내가 그때 쌤이 계속 생각했던 게 드론이었거든. 그때 드론이 좀 나는 꽂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왜냐면 이제 주위에서 드론을 많이 날리다 보니까 드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뭐 드론 뭐 갑자기 뭐 라이센스 따거나 뭐 이러고 싶지는 않고, 근데 갑자기 Guardians of the Earth가 생각나고 거기다가 드론을 활용해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 보호. 지구를 지키는 드론. 지구를 지키는 드론. 이거 조금 전이야. 조금 전이라서 이게 좀 유니크해 보일 수도 있어. Anyways,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환경 그 감시와 보호를 위한 좀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Guardians of the Earth. 한국도 그렇지만 정말 그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산불 이런 게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 또 문제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때 뭐 몇 번 어디에서 좀 산불이 크게 났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또 드론도 그냥 관심이 있다라고 했기도 했고, 하지만 드론이 뭐 드론을 한번 날려본 적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뭔가가 다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 만들어야겠다 해서 요거 한 두 달째쯤 요걸 만들었던 것 같아.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만 한 건 아니야. 뭐 분명히 그때 드론으로 뭔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서 노트북 있어. 오케이? 노트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어. 너가 만약에 노트북을 만든대. 그럼 이미 있잖아. 너 거는 쓰지도 않을 거야. 근데 너가 노트북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엄청나게 의미가 있지. 너가 어떻게 노트북을 만들었어? 이 노트북 하나를 만들려면 생각을 해봐. 얼마나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잖아. 우리가 애플 노트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몇 명이 일을 하나? 이걸 팔기까지는 또 얼마나 일을 하나? 이거를 또 광고를 만들어서 광고비,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 근데 이 노트북을 물론 이렇게 예쁘게는 아니지만 너가 노트북을 만들 수 있다? That's amazing.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거는 내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하는 건 미련한 짓이야. 이 세상에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없어. 쌤이 특허를 해봤잖아. 쌤 특허 4개 있거든. 근데 특허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까지 아이디어가 많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꽈서 이건 없겠지 했는데 그게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의 시간을 또 해가지고 내가지고 드디어 특허를 이제 받았고 이제 2개가 더 오는데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미 있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내가 노력만 하면 괜찮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드론을 이제 지구를 지키는 드론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정말 소름 돋는 하나의 뭔가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제이라는 학생의 아버님이 예전에 사시고 집에 먼지가 쌓이도록 쓰지 않았던 드론이 있었던 거야. 드론이 실제로 있었어. 뭐 엄청 좋은 드론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드론을 사서 쟁여두고 안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너무 좋아, 갖고 와 이러면서 이때부터 드론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네 엄마 아빠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게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프로젝트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제이 학생한테 드론 기술과 환경 보호의 결합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쌤이 했고,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계획을 같이 세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필요한 또 자원과 또 드론 기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얘기하고 이 방법을 또 이 친구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이 기술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했어. 그치? 뭐 날리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영상도 보고 뭐 실제로 뭐 한두 번 정도의 그 드론 프로페셔널한테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같이 날려보고 이렇게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치? 그리고 나서 환경 그 전문가랑 협력을 했어. 그 환경 전문가한테 이런 자문도 얻어봤어.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 방법을 자세하게 배워봤어. 이게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거를 실행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이 법이나 아니면 그 감시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 자세히 알아봤어. 요거가 살짝 이제 나중에는 리서치 페이퍼로 나왔거든. 요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이걸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이거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부터 캠페인까지 그리고 수십 번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재밌지만 결코 생각해보면 되게 아픔이 많고 좀 쉽지 않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하지만 노력 끝에 이 제이라는 친구는 지역 환경의 보호단체와 협력을 했어.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감시 프로젝트를 진짜 이 지역을 좀 작게 우리가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좀 감시를 할 수 있었고 또 드론을 또 사용해 불법 그 쓰레기 투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을 감시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몇 번 해보고 물론 이게 문제가 이슈가 돼서 나중에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도를 해봤다라는 거. 그리고 이를 지역 당국에 보고하는 그런 방식을 어떤 식으로 보고하면은 가장 효율적일까? 요거를 좀 우리가 구상을 했던 것 같아. 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리서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통해서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 그리고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좀 만들어 보고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 만들고 나서 대회를 몇 개를 나갔거든. 근데 대회 몇 개에서 우승을 했던 것 같아.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우승을 목표로 둔 건 아니야. 이건 완전 사이드였어. 근데 thank you very much 하는 그 정도의 우승 수상이었고 되게 감사했던 수상이었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직접적인 영향이었어. 이걸 가지고 진짜 영향을 주고 직접적인 영향, 허가를 받고 이게 진짜 가능할 수 있게끔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거 관련된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났고 대략 7명, 8명 되지 않았을까? 이 전문가들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생각해보면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수상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좀 들어갔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상의 목적으로 만든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대부분 쌤 학생은 탑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진심으로 브로드하게 컨텍스트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안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대회를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래서 모든 방식이 요랬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좀 수상보다는 정말 이게 도입이 되기에는 뭐가 필요할까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나 나름 만들었을 때 이름도 좋고 뭔가 되게 멋있고 재밌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프로젝트는 세 번째 프로젝트. 이거는 Ocean Sympathy. Symphony, sorry. Ocean Symphony. Ocean Symphony 라고 해서 A Concert for Marine Conservation. A concert, oh my god, for
Marine Conservation 요걸 했어. 요 세 번째 거는 내가 좀 말로 좀 많이 풀어줄게. 이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음악, 문화, 그리고 환경 보호를 좀 결합을 해서 만들고 싶었어. 물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파고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 친구가 음악을 놓지 않았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놓지 않고 항상 조금씩 계속 음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되게 살리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걸 살릴 때 예를 들어 대회 쪽으로 아예 그냥 살릴까라는 걸 고민을 하고 정말 잘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랜트나 스콜러십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아니면 뭐 정말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공간에서 그치? 공연을 하는 거 이렇게 좀 뮤직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내가 봤던 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 음악으로 나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알리는 그런 음악회를 많이 접했거든. 근데 난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되게 멋있었고. 그래서 이 해양 오염 문제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히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기부금도 모으고 또 이런 거를 알리고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말해서 항상 음악을 놓지 않았으니까 이게 엄청 어렵진 않았던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쉬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또 되게 멋있었던 프로젝트는 또 요거였어. 그래서 일단 쌤이 이 학생한테 제2 학생한테 문화 행사를 통한 그런 기부 모금과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전략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요 두 개가 거의 완성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전략을 좀 짰던 것 같아. 미리 이제 전략을 좀 짜서 이제 이 친구가 요걸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하기까지는 좀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학업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까지는 다 쌤이 이제 만들어 주니까 그거를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 나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필요한 또 자원과 또 후원자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널리 알릴 건지. 음악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많지 않았어. 그래서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음악가들과 협력을 해서 음악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지 요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메일하고 링크드인으로 연락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찾아가기도 해서 이 날짜 세팅하고 뭐하고 했는데 오히려 되게 어렵지 않게 됐고 또 학교에서는 하지 않았고 학교 근처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되게 기회였던 것 같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이가 이 지역 이 지역 음악가들과 협력을 잘해서 Ocean Symphony, right? Council for Marine Conservation을 계획을 같이 하고 공연은 이 친구가 당연히 했고 그러면서 해양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교육 자료를 또 준비를 해서 또 음악회 중간에 이걸 소개를 하면서 또 음악을 2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 Marine Conservation을 위해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음악도 소개하고 또 이 음악에 예를 들어 하나는 고래의 영감을 받아서 또 했던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just oceans, right? Just ocean itself. 그래서 이 2가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they're just very touching, very meaningful. 되게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정말 생각을 했고 그걸 당연히 나중에 입시할 때 보냈겠지, 그렇지?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여기서 좀 기부금이 여기서보다는 가장 컸어. 교회에서 했는지 교회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부금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기부금을 모은 걸 가지고 해양보호단체에 기부를 했고 정확한 기부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도 몇천 불이었던 것 같아. 몇백만 원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고 나서 기부금을 우리가 받고 기부를 하고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이제 처음 she was the first one to become 해양 보호 단체 student ambassador가 됐어. 그래서 이 계기로 이제 학교에서 작게는 해양 정화 활동을 좀 만들어서 또 클럽으로서 열심히 해외 그 해양 보호 단체랑 협력을 하고 또 이벤트도 하고 심지어 작은 아일랜드를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또 이걸로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제이라는 친구가 정말 이 경험을 통해서 문화, 음악, 그리고 환경 보호에 결합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르지만 음악, 환경, 그치? 음악, 문화, 그리고 환경의 보호 이 되게 다른 애스펙트가 모였을 때는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얘가 알게 됐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뭔가를 모르는 나는 정말 솔직히 학업 말고 클럽에서 그냥 몇 개 열심히 멤버로서 활동하고 뭐 SAT도 그냥 이제부터 SAT 공부를 할게요 라고 했던 학생이었는데 요거를 하면서 진짜 많이 되어보고 굳은 살 생기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내가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이 친구가 나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나의 그 작은 이 하나의 그런 열정 혹은 작은 스텝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이걸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는 중위권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여러 가지가 생겼던 것 같아, 이 친구한테.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그냥 지가 알더라고. 저는요, 어느 아이비를 가서 어디에서 어떤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싶어요. 혹은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쪽이랑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가 절대 이 친구한테 혹은 나는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이 절대 이 친구한테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뭔가를 해내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지만 많이 했거든. 뭐 인턴십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막 중간중간에 많은 것들을 했어. 선생님이랑 교류도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그치? 그러면서 되게 조금씩 뚜렷해졌던 것 같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했던 말인데 남도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거야. 그 자전거를 타서 아빠가 이 남도산한테 이런 얘기를 해. 되게 힘들면 고민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정말 멀리 되게 힘든 코스를 밟아가면서까지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이제 이 아는 친척까지 가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남도산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되게 고생을 하면 많은 게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줄 알았는데 많이 고생을 하니까 더 뚜렷해졌다라는 거야, 내 목표가. 이게 되게 난 되게 좋은 대사거든. 아무튼 이 친구도 비슷했던 것 같아. 이 친구도 굉장히 힘들었어. 아니, 재밌었어. 그러면서 힘들었어. 근데 이 재밌고 힘든 거를 같이 하면서 되게 뚜렷해졌어. 그래서
중위권에 있었던 이 친구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원래는 관심 없었던 스튜던트 버디 거버먼트나 이쪽 스튜던트 버디 쪽에 지원을 하고 물론 되지 않았어. 왜냐면 시니어리티가 있어서 SAT도 원래는 1400 후반대가 이 친구의 목표였지만 1500대를 훌쩍 넘는 1570을 받았고 근데 이게 그냥 얘가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였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되게 열정적인 친구고 또 학교 안에서도 이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달라졌던 것 같아. 왜? 미디어에도 나왔잖아. 뉴스에도 노출됐잖아. 진심으로 얘가 했다라는 거를 이게 만약에 거짓으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은 바닥이 보여. 언젠가는 미천이 나. 언젠가는 우리가 얘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진심으로 다가갔다면 그 어떠한 커브볼을 받아도 curveball, right? 그 어떠한 변화구를 받아도 그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뭐 인터뷰를 내가 한다든지 아니면 이 뭔가의 문제점을 직면하면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용한 스킬 세트를 점차 천천히 얻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제2의 학생과 쌤이 했던 노력이야. 하지만 여기서 너가 꼭 가져가야 할 내용은 이것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서 이 친구가 잘 됐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그 관심은 아직 덜 좀 완벽했어. 오히려 반대, 아예 없었던 하지만 조금의 관심이 있었던 거를 가지고 이 친구의 미래가 굉장히 좋아졌지. 아이비도 들어가고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확실히 세워지고 비전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던 것 같아. 내 역할도 좀 컸던 것 같아. 내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보이지? 되게 뿌듯하고 되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다 얘기를 하지 못해. 하지만 쌤이 오늘 너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도 정신만 차리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열정만 보여준다면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비를 가고 싶지 않아도 돼. 아이비가 목표가 아니어도 돼. 아니, 안 가도 돼. 아예 그런 거를 관심이 없어도 돼. 왜? 너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 그 비싼 튜이션을 주고 그 비싼 나라에서 미국 비싸잖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가 가끔 가다가 하는 말이 있는데 if you were to get a loan from a bank, right? 만약에 뱅크에서 내가 돈을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이름으로 4억이 빚이야. 너 하겠니? 할 수 있어? 쉽지 않아. 그치? 가는 거 좋은데 이유가 있어야 돼. 정확한 골도 있어야 되고 가서 1년, 4년 내내 목표와 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2의 이야기가 너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 Alright. 이게 하버드 가자의 6편 에피소드 6고 에피소드 7으로 다시 만날게. Alright. Peace out.